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새로운 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아침부터 달려왔는데요. 이곳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김광정 정형외과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해 주실 김광정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첫 방송이신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제주 노영동에서 김광정 정형외과 의원을 하고 있는 원장 김광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우리 동네 병원, 동네 원장 이런 타이틀을 좀 붙여드렸는데 네. 원래 고향이 좀 제주도이신가요? 예, 저는 원래 제주도가 고향이고요. 네.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서 초중고를 다 여기서 다 졸업하고 네. 그랬습니다. 와, 그럼 정말 찐도배기 제주 예, 도민. 토박입니다. 그럼 원래는 어디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제주시 저기 시민회관 쪽? 아, 예, 그쪽에. 시민회관 쪽. 예. 이렇게 남초등학교. 밑에. 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알죠. 저도 제주 도민. 사대부중. 저 사대 서두중. 부고예요. 그래요? 부고예요. 사대 부고. 아쉽게도. 그래요. 부고입니다. 나 1919. 노영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동국대학교 병원의 정형외과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는데, 네. 그럼 보통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면 네. 쭉 서울에 머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또 네. 제주도에 오셔서 개원을 하게 되셨나요? 이게 참 이제 개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이제 네.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수도권에서도 이제 개원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긴 했어요. 네. 근데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고 또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리스크가 있다 이건. 아하. 그래서 그냥 제주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네. 그래 결국에는 마음이 편한 또 지인들도 많이 있고 또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마음이 제주도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로 왔죠. 그렇군요. 그럼 김광정 정형외과는 이곳에 개원하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2018년 7월 말에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본죽사거리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저희 연북로 쪽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있다가 이제 여기로 옮긴 지 23년 3월 한 중순쯤에 왔어요. 지금 딱 지금 만 2년 됐어요, 지금. 오, 예. 그렇구나. 예. 아니, 오늘이 이제 10시에 방송이 시작되는데 제가 정형외과 인기를 좀 체감한 게 벌써부터 우리 환자분들이 3분이나 왔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동네에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이구나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자분들 오후에 오세요. 네. 수요일 오전에 쉽니다. 네, 오전에 오후에는 쉬고 하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데 네. 바다로 세계로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걸음마님이 와우 첫 출연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말자님도 오 처음 뵙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스탠님이 와 그럼 제주 사투리 쓰시면서 오늘 방송해 주시나요? 이렇게. 사투리 뭐 쓴다면 쓰죠. 네, 오늘은 PPT가 제주 사투리입니다. 한 몇 번 나옵니다. 네, 아이유랑 또 박보검님이 출연하시는 그 드라마가 또 제주 배경이라서 많은 분들이 더 이제 핫한 제주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요즘 폭삭수가 너무 재밌어요. 저 4일까지 봤어요. 지난주에 벌써요? 3월 7일 날 오픈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아직 못 봤는데 숙자님은 헬스를 2년 동안 했는데 신두구 건염이 생겼습니다. 삼두근. 삼두근. 네, 뒤쪽에. 네, PRP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주사가 많이 아픈가요? 그리고 주사 맞고 당일 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 바로 해도 될까요? 네. 삼두근 이쪽인데요. 이게 이게 전완부를 신전할 때 여기를 쭉 가서 여기 팔꿈치 뒤쪽에 후방부에 붙는데 필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이라고 하면은 글쎄 이게 삼두근 건염. PRP가 근데 이제 허가 사항이 그 나라에서 승인한 사항이 외상과염이랑 내상과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원래는 쓰지 말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상과에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PRP를 맞고 나서 당일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뻐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유가 조직이 형성되면서 재생 조직이나 이런 게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리모델링 되고 재생이 된다는 그런 건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재생이 되려면은. 그래서 당일 운동은 원래는 삼가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또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와, 찐 제주 라이브네요. 두 분 다 제주 사람이시라니 이렇게 해주셨고, 아름답다님께서는 원장님 어제 PRP 주사를 발목에 맞았습니다. 주사 통증은 언제쯤에 없어질까요? 힘줄이 조금 부어 있어서 PRP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 발목에 허가 사항이 아닌데, 예, PRP가 발목에 허가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허가 사항이 된 거는 나중에 이제 제 PPT로 설명드리겠지만 팔꿈치랑 수술 중에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작년 12월에 통과된 신의료기술로 통과된 이제 무릎 관절강 내 주사 정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규제가 좀 있어요. 이게 외국에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유명해진 스포츠 스타들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 이게 발목에 맞았다. 아, 이거는 이거는 예, 일단은 예, 그거는 예. 물음표네요. 예, 네. 물음표네. 이게 원래는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발목에는. 예. 그럼 통증은 보통 이제 PRP 주사를 맞으시면 얼마 정도 지속이 되나요? 통증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3일에서 예, 5일 뻐근할 수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또 제가 지금 뒤에 이제 PRP 했던 분들 한 네. 10건 정도 이제까지 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괜찮다, 뭐 괜찮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분일수록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 뻐근하다고 하고 네.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네, 조금 다르군요.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제가 PRP 주사인 만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주 라이브 특색을 또 맞게 또 여러분들 제주에 관련된 궁금증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PPT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 볼까요? 네, 오늘 주제가 어디 아팜수가 어젯밤수가 네, 아까 환자분들 오시니까 네. 바로 사투리가 막 예.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주 사람이니까. 아, 네. 나중에 네. 옵서양 뭐 이렇게 예, 예. 하시면서. 아니 제주 사람 아니면 네. 바로 서울만 나오고. 아, 맞아요. 예,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 하이브리드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모두가 딱 튀죠. 제주 사람이네요. 제주어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조가 별로 없으니까 네. 경상도나 이렇게 전라도라 되면 뭔가 좀 어조가 남아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어조가 없어. 숨길 수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그 끝에 말이 좀 어렵고 네. 예,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끝에 말은 어려운데 이 정도만 되지. 맞아요. 뭐 어미가 좀 다양하다. 예, 그죠? 예, 그 정도 이제 어조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말 봐 이거 우리가 되게 쉬워. 그죠? 예, 그래서- 단어가 좀 있더라고요. 단어가 저 어려워요. 몰랐어요. 쪽자패가 제주어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네. 30년대 후반생이셨거든요. 제가 늦동이라서. 그래서 제가 옛날 구어를 많이 알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에 많이 알아요. 제주어 특강 한번. 제가 안 써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네. 근데 이제 히어링은 돼요, 히어링. 어, 히어링은 한 95% 이상 다 알아듣고. 네, 오늘 방송 네이밍 너무 마음에 든다. 텐션 너무 좋으시다. 아니. 활기찬 아침 보낼 수 있겠다. 아, 오늘 예, 10시 감사합니다. 방송 저희 라이브 처음이거든요, 제주는. 아, 그래요? 네, 아침마당 느낌으로 아주 아, 밝게 아침마당. 힘차게 좋습니다.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가봅시다. 넘치게. 자, 어디 아팜수가 무릎 주사 그리고 PRP 우리 네. 동네 김 원장님께서 네,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아팜수가는 이제 존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라고 이제 올려주는 말이니까. 네. 그래서 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PPT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이게 그 되게 아파 보이잖아요. 관절 안에 맞아요. 빨갛게 이렇게 돼 있고 염증이 있고 이제 있는 건데 무릎 주사들 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무릎 주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옆에 뒤에 있고 그리고 PRP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볼게요. 틀어드리나요? 네. 자, 골관절염 이 뭐마심 이게 뭐마심?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관절 연골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절에 아까 그 보여드린 빨갛게 있죠. 그게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인데 관절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관절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손목은 뭐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여기 수근골도 되게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일단 관절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추상적으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관절을 보시면 이 그림을 좀 도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뼈가 있죠. 네. 뼈가 있고 이제 이 관절의 구조의 이제 예시 그림인데
그 끝에는 이제 그 뼈를 보호하고 있는 이제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섬유질 조직이고, 예, 약간 딱딱한 섬유질 조직인데 한 3에서 5mm 정도의 두께로 덮여 있죠.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그 관절 안에는 이 관절강, 그 관절강 안에는 활액막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그 활액을 분비합니다. 활액을 분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부드럽게 네. 움직이는데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은 얼음이 왜 얼음 있으면 되게 미끄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보다 더 미끄러운 게 우리 몸의 관절이에요. 이제 그래서 활액막이라는 데서 이제 또 점도가 높은 활액을 계속 분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매끄럽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골이 손상되고 그러면서 염증성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점도도 약해지고 점점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차차차 설명드리면 보시면 이제 무사강 압함수가 이제 무사가 왜거든요. 왜? 건. 그렇게 아프냐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관절염의 다양한 원인과 골관절염의 악화 인자 말씀드릴게요. 왼쪽 그림 보시면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해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노화, 예, 그리고 외상성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빈도도 제일 많고요. 이제 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건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 대칭적으로 보통 와요. 이제 오고 유전성 관절병증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이게 보시면 그 어린이들한테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슬관절 활액막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감기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한 달 이내에 감기를 앓았던 유병이 있으면 이제 피를 돌다가 이제 나 뭐 아프지도 않은데 뭐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은 안 나 대신 열은 안 나고 뭐 보통 이제 아파서 와서 뭐 걱정하죠. 엄마들은 오면서 걱정하는데 성장통 아닐까요? 이렇게 간별 진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대증 치료로 그냥 약간 마사지 좀 해주고 예 이제 쭉 부어 있으면 살짝 부어 있으면 이제 콜드팩도 해주고 해서 일주일 안에 대부분 다 낫습니다. 일과성 슬관절 활액막염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활액 여기 있죠. 활액 네. 활액에서 염증이 지금 생긴 거죠. 바이러스가 어떤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박테리아 이거는 이제 화농성이라고 해요. 그 세균이 들어가면 세균은 되게 무서워요. 이거는 무서워서 이제 정맥 항생제를 맞아야 되는 입원해야 되는 그 질환인 거예요. 이거는 화농성 관절염 이거는 이제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이제 면역 체계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올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또 외상은 우리가 알죠. 뭐 다치면은 이제 이 연골이라는 이런 게 잘 다치면서 예. 이런 활액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외상성 관절염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이 연골이 깎여서 연골이 손상되면서 이 연골 조각이 나오잖아요. 네. 이 활액막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게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능을 이제 활액막은 면역 체계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면역 체계가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우리가 뭐 열이 나잖아요. 네. 열을 나면서 면역 작용이 생깁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역 작용이 잘 발달돼 있어서 보시면 연골 조각이 이렇게 손상되잖아요. 네. 이게 관절염에 아까 연골이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근데 파괴되면 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관절감을 떠다니다가 이 그 활액막 벽을 건들면요. 얘가 이제 1차 면역 작용이 발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외부 물질로 느껴서 얘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백혈구라든지 네. 뭐 거대 세포, 뭐 대식 세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서 어떤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붓죠. 붓고 아프고 뭐 물을 빼보면 노란 물 나와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이런 반응들 때문에 생긴 그런 부산물들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점점 여기가 그렇게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을 남겨요 여기가. 그러면 점점 악순환에 빠지죠. 아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의과학자들이 계속 점점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차차차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아까 노화랑 뭐 네. 외상 이게 연관되는데 이 외상도 나중에 점점 지나면 나중에 그 관절염이 외상성 관절염 시간 지나면 이제 연골이 손상되는 거니까 연관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특히 노화와 관련된 골관절염 따로 떼서 골관절염 같은 말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래요. 관절염의 악화인자 보시면 악화인자는 고령 예, 나이가 들면 근육도 빠지고 그리고 연골 그다음에 뭐 그런 골도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연골 특히 네. 연골도 생성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약해져요. 낡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연골 손상되죠. 그러면서 더 심해지면은 뼈 노출까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반응들이 생기면서 화학 반응이 생기면서 옆에 보면 골국 형성도 되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KR 그레이드라고 그 무릎 관절염 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다 단서들이거든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연골판 손상까지 되기도 해요. 연골판은 이제 무릎을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 위아래 그 하중들을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이제 좋은 조직인데 이것도 같이 손상이 같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또 폐경이에요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좀 달라요. 이거는 좀 여성분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이제 남성분과 좀 달라요. 이제 만 65세 기준으로 남성분과 여성분을 비교한 조사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성분들한테 만 65세 기준으로 여성분들한테 퇴행성 관절염 그 빈도가 3배 정도 높더라.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 특히 여성분들은 좀 다른 게 에스트로겐. 네. 에스트로겐이 이제 근육 그리고 골, 연골 이 생성을 할 때 젊은 여성 호르몬이 되게 많은 그 기능을 한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든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이게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나이 들수록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뭐 일부러 뭐 에스트로겐 뭐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네네. 그건 산부인과 그 전문 의사 상의하시고 부작용도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당연히 관절이 무리한 사용이 되면 뭐 특히 그 무거운 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예,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비만 이제 비만이 되면 네. 이제 특히 뭐 무릎에 가해지는 그 부담이 계속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 1kg 체중을 빼면 무릎에 가해지는 그 하중이 3kg가 완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1kg? 1kg를 빼면 3kg가 완화된다. 예,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예, 그리고 반복된 유체 노동, 아까 비슷한 얘기죠. 다음 그림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이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KL 그레이드라고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제 그 진단을 내리는 그런 툴인데요. 캘그랜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제 보는 그 중등도를 평가하는 거죠. 이제 보시면 0부터 4까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0은 그 이제 골국이 없을 때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여기 보면 골국이 없죠. 네. 보시면 JSN이라고 이 뭐의 약자냐면 조인트 스페이스 네로 이렇게 그 관절 간격이 좁지 않다. 아하.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전통적인 좀 오래된 그 진단 기준이긴 해요. 이제 보시면 그리고 1단계는 doubtful 이게 좀 의심된다는 거죠. 이제 오스테오파이치가 이제 골국이란 말입니다. 골국이 조금 의심돼요. 이게 보시면 그림이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 동그라미가 보여요. 골국이 조금 생길락말락 하는 그 정도다. 그리고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에로가 이게 조금 좁아질락 말락 한다라는 거에서 1단계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에서 2단계는 조금 더 이제 진행된 것 같다라서 이제 보시면 골국이 크긴 작지만 점영하게 보인다. 네. 그리고 이게 좁아진 게 좀 더 아까보다 좀 더 진행됐다. 이게 2단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부터 중기 관절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드 3는 이게 중등도로 좀 더 발전된 거죠. 보시면 이제 그 관절면에서 그 경화성 소견도 보이고요. 그리고 중등도로 이게 그 이제 그 골국이 좀 더 자라요. 좀 더 자라요. 그리고 그 조인트 스페이스 에로우가 그 관절 간격이 더 좁아진 게 더 점영하게 보인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레이드 4는 이제 말기입니다. 중기는 2단계, 3단계고 말기는 4단계입니다. 예, 시비어. 예, 보시면 이제 완전 좁아졌어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 근데 심하게 딱 아시겠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골국도 크다. 이게 동그라미 좀 보이시죠? 이게 네, 크게 보여요. 보십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무릎 골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1, 2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하죠. 뭐 진통제 드세요. 뭐 근이완제 드실 수도 있고 네. 항염증제 드실 수도 있고 물리치료해서 대신 이제 수반돼야 되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통증이 덜하게 되면 그냥 잊지 마시고 노화가 되면 근 감소가 될 수 있으니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이랑 스트레칭 잘 하시고 근육을 만들어 주려면 영양 섭취, 특히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건 단백질 섭취. 예, 차차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1, 2단계에서 만약에 잘 안 나왔어.
안 나왔고 좀 그렇게 관리법을 잘 못했어. 네. 근데 이게 아니면 그런 걸 잘 관리 못하고 그냥 중간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 나 병원 가는 게 싫어. 그래서 2, 3단계 진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약물 물치료도 안 돼요. 그럼 윗단계로 안 좋은 건 아니겠어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계단식으로 치료 검사를 하자. 처음 오시면 물치료 해보시고 좀 오자마자 검사나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경험적으로 치료해 보시고 만약에 좋아지면 이거는 경험적 진단 내리시는 거죠. 뭐 심하진 않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아껴서 쓰시라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네, 2, 3단계로 가시면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거 이제 다음 표에 설명드릴 거예요. 뭐 뼈 주사라든지 연골 주사, DNA, 콜라겐, PRP, 비맥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표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못 되면 3, 4기에서 이제 수술도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뭐 미세천공술이라든지 뭐 알려진 게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게 있어요. 뭐 첫 줄 설명드리면 이제 미세천공술은 이게 크기가 작아야 돼요. 이게 보시면 관절경으로 보통 하는데 크기가 작은 범위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적응적이 될 수는 없고 이제 그 우리 몸의 그 줄기세포 네. 네, 그런 성장인자들 이런 것들이 골수 안에 있습니다. 골수 안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연골이 손상돼 있잖아요. 손상돼 있는데 그런 데를 이제 그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ICRS 뭐 그레이드 한 3 정도, 2나 3 정도 이상 됐을 때 네. 미세천공술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만 그때 이제 미세천공술을 해서 이제 뼈는 바깥에는 피질골이 있고요. 안쪽에는 또 해면골이라고 있어요. 해면골 안에 골수가 있는데 그것다가 사사살 그 이제 천공을 하면 그 드릴링을 하면요. 예, 수술용 드릴이 있어요. 드릴링을 하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런 걸 해서 그 연골을 재생시켜 보자. 네. 안에 이제 그 골수 안에 이런 성장 인자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덮여보자. 근데 대신 그 사이즈가 크면은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을 때 쓰는 거고. 그게 그래서 줄기세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재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줄기세포를 아예 그냥 이식을 해버리자 이런 개념이고. 그 안에 인공관절 반치한술, 전치한술은 이거는 이제 너무 심할 때 네. 면적이 면적이 넓고 반치한술은 한쪽만 이제 손상이 됐을 때 그리고 전치한술은 다 손상됐을 때 사기의 관절염이 있을 때 쓰이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어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예, 연골 손상이 돼서 이제 뼈까지 들어가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 이제 쓰긴 하는 건데 이제 너무 그 뭐 노동자분들이나 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썼을 때, 예, 너무 많이 썼을 때 40대에도 사기에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3, 4기.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너무 과사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럼 15년, 20년 후에 재수술을 하면은 감염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도 되게 어렵거든요.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40대에 해볼 수 있는 게 근위경골절골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근위경골절골술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오다리가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안쪽에 이렇게 연골이 많이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안쪽이 경골 안쪽으로 경골 근위부 쪽으로 절골을 해서 여기를 각도를 펴주는 겁니다.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좁아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넓혀주는 거죠. 넓혀줘서 그러면 스페이스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넓어질 거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인공관절을 최대한 늦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다음에 이제 무릎 주사 어떤 게 이수가 볼게요. 예, 주사제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뼈 주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진짜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예, 했는데 그 뼈 주사란 말이 참 통용되긴 하지만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이게 노벨상도 받았던 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오, 훌륭하시네. 우린 좀 약간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네.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되게 좋은 주사로 알려져 있고 명의가 되게 좋은 주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때는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되지 않아서 거의 매일 주사했거나 뭐 이렇게 과량 주사했거나 좀 이런 과하게.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고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에 실 정도로 부작용이 이렇게 있으니 이제 스테로이드를 적당하게 쓰면 된다라고 네.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즘 젊은 정형외과 의사나 뭐 좀 최근에 뭐 이제 요즘 대부분 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이걸 안전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약간 스테로이드 싫어요 이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또 일단 염증이 너무 심하면 항염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너무 심한 사람한테는 최대한 적은 횟수로 필요시에만 예, 적당하게 쓰면 돼요. 과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치고 빠지면 너무 좋은 주사긴 해요. 네. 이게 이제 과량만 안 하고 이제 적절한 횟수로만 예, 문제가 안 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 감소할 때 이게 쓰이는 거고. 이거 프롤로라고 지금 들어보셨어요? 프롤로는 안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생식을 딱 내잖아요. 생식을 딱 내면 피가 나면서 안 우는데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피가 아물도록 여러 가지 인자들이 처음엔 딱 달려들다가 나중에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특히 혈소판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성장 인자나 뭐 이런 것들이 가서 재생 인자들이 가서 얘를 아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아무는 이런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일부러 생책을 냈더니 생책을 내서요. 일부러 생책을 내서 만약에 퇴행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힘줄이나 인대가 이제 힘줄이나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데 힘줄이나 인대가 많이 손상되고 많이 퇴행이 되고 너덜너덜해요. 이럴 때 난 스테로이드가 싫단 말이야. 근데 나 이걸 강화시켜 줘야 돼. 그럴 때 일부러 생책을 내서 그러면 이제 피가 나죠. 네. 피가 나면 피 안에 자가재생 인자들이 많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얘가 또 씻겨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한 하루부터 한 며칠 사이에 이런 재생 인자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오래 머금게 하자. 그래서 고농도의 DW라고 이제 덱스트로스를 넣어서 설탕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넣어서 그러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얘를 좀 오래 머물게 하자. 네. 2, 3일 동안 열심히 얘를 약간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둬놓아서 열심히 일하게 하자. 그러면 네. 이제 재생이 잘 되는 효과를 실제로 보고 그래서 플로라는 게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이거는 무릎 관절강 안의 주사는 아닌데 바깥에 힘줄이나 인대에 쓸 수 있는 주사긴 해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무릎 관절염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릎 인대 강화가 되면 어느 정도 도움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연골 주사 이거는 전통적인 주사예요. 이거는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고 HA를 써 있는데 이제 히알루산 나트륨의 약자예요. 이거는 이제 뭐 알려져 있기로는 BME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사들이 있고요. 보통 주기는 급여 주기가 6개월에 뭐 한 세트씩 3주 연속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고, 예, 그레이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아까 그 관절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관절 활액이 그 관절염이신 분들은 이제 점도가 줄어든다 했죠. 네. 그럼 쿠션 역할을 잘 못 해주겠죠. 그럼 연골이 그러면 쿠션 역할을 못 해주면 뭔가 이런 손상에 노출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점도가 고점도인데 고점도인 걸 넣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게 그 재료는 닭뼈슬에서 우와. 추출됐어요. 닭뼈슬에 네. 추출되고 물론 인공 물질을 같이 섞어서 나온 건데 점도를 비슷하게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연골 손상을 덜하게 하자. 네. 그래서 연골 손상이 되니까 그러면 연골 손상이 되면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거니까 그걸 좀 덜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게 하는 그런 윤활유라고 보시면 돼요. 윤활유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DNA 주사라고 또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건 나온 지 한 5년 됐나? 그 정도 돼요. 이게 보시면 유명한 주사들은 뭐 콘주란, 아티풀, 뭐 이렇게 리비탈렉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 나눴어요. 이게 급여랑 비급여가 있는데 본인 부담 80%가 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콘주란, 아티풀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거 이제 선별급여예요. 일단은 나라에서 한 20% 정도 급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횟수가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비급여는 뭐 리비탈렉스 같은 우리 흔히 말하는 많이 쓰이는 거예요. DNA 주사. 보시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성분이에요. 이게 DNA가 이게 이 성분이 왜 쓰이게 되냐면 이게 한번 들어가면 이게 DNA는 그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으면 핵이 안에 들어가면 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 안에 또 DNA가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고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일정한 형태를 오래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길면 한 3개월까지. 그래서 서서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주사고 그래서 이 쿠션 역할을 좀 오래 하자. 네. 윤활유도 되면서 쿠션 역할을 오래 해주자라고 개발된 주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5주 연속 6개월마다 한 세트씩 맞을 수 있다. 콜라겐 이것도 선별급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데 이제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골이 좀 깎여 있을 때 이제 연골보호막 형성되게 재생 성분인 이 아텔로 콜라겐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뭐 카티졸이라든지 리젠시 플러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손상된 연골을 보충한다 그러는데 관절 기술 개선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3회에서 5회 정도 권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타겟팅에서 관절 강화 안에 들어가는 거는 타겟팅에서 거기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타겟팅에서 직접 들어가진 않고요. 네. 그래서 한 3번에서 5번에서 한번 이제 연골 보호막을 형성 그쪽으로 한번 묻겠지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지. 현재 나와 있는 관절강 안에 있는 주사는 재생시키는 주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획기적인 주사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기대해 보는 건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어서 들어갔더니 이 재생도 어느 정도는 재생 인자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좀 되더라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허가가 되고 나와 있는 거죠. 예, 허가가 있으니까 분명히 나오는 거겠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PRP입니다. PRP. 예, PRP 이게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스마라고 이렇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아니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자가혈 풍부 혈장술. 이제 보시면 혈소판에 아까 재생인자들 성장인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가혈 풍부, 리치, 예, 풍부, 리치? 혈장술, 플라즈마가 혈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중기관절염에서 KL 그레이드 2, 3단계에서만 쓸 수 있고요. 네. 작년 12월에 신의료기술 평가된 핫한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돼.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요 시간은 외래에서 이제 한 2, 30분이면 되고 네. 좀 편하죠. 그리고 비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비맥은 본메로와 아스피레이션 컨센트레이트라고 이게 지금 그 작년에 많이 핫했습니다. 이게 아하, 작년에 또 시기가 비용도 있군요. 저 작년에 이제 근데 비용이 너무 세서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육지에는 그 원장님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비용도 너무 세고 해서 그 신의료기술 평가 중이고요. 이제 실손에 또 반려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가 골수를 농축해서 흡인해서 농축한 겁니다. 자가 그 골수 그 흡인 농축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가 골수 주기세포라고 또 얘기도 하고. 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갈게요. 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질문했어요? 주시고 아이고 계신데, 예. 네, 이제 방송 시간이 20분이 남아서 네, 한번 좀 방송 20분 남았다고요? 네. 한번 쭉 큰일 났네. 살펴보고 네네네. 또 답변을 알겠습니다. 드려보면은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많이 궁금하시다고 기다리고 있다 하셔가지고 한번 네. 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제주 라이브가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우님께서 병원에서 무릎 PRP 주사를 추천받았는데요. 이 무릎 PRP 주사 부작용이 없나요? 맞고 난 다음 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부작용은 이 자가혈을 맞는 거니까 그 약간 처음에는 정상적인 과도기적인 염증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살짝 부을 수 있고 뻐근할 수 있지만 네. 자가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많이 풀리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라 큰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네. 가능하고요. 자, 텐션이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 지은님께서 머마심 이렇게 또 살짝 머리띠님은 선생님 무릎 PRP 주사를 맞으려면 MRI 꼭 찍어야 되나요? 아니요, 굳이 MRI 꼭 찍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KL 그레이드로 중기관절염 2단계, 3단계 정도 되고 또 그리고 대신 PRP는 허가 사항이 이제 1년 전에부터 이제 그 연골 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바로라든지 조인스, 이모틴 여러 가지 알려진 약들이 있는데 연골 약들을 먹었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그 무릎 상병 안에 하에서 맞았던 병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히알루론 나트륨 아까 그 연골 주사 있죠? 그걸 맞았던 병력이 있거나 1년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맞고 싶다. 오늘 3월 12일이잖아요. 네. 작년 3월 12일 날 이런 것들이 병력이 있다. 게다가 KL 그레이드 2단계나 3단계의 중기관절염일 때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맞고 싶다고 맞을 수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MRI는 안 찍어도 된다. 예. 네, 무수리님이 제주 사투리 공부도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영님이 선생님 텐션에 마치 아침 김영철 라디오. 진짜 말이 빨라가지고 네, 충전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뭔가 딱 뭔가 커피 안 마셔도 되겠죠? 네, 뭔가 카페인 충전되는 기분이에요. 푸른님은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정이 있으셔서 바로 수술을 못한다 했더니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는데요. 복합 증식 치료라고 하는데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 PRP 프롤로 주사 치료법과 병원에서 말한 복합 증식 치료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비슷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치료의 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복합 증식 치료 이게 일단은 글쎄 복합 증식 치료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일단은 안에 이게 재생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결국엔 PRP는 안에 들어가서 관절강 안에 들어가서 염증 완화시키는 기전인 겁니다. 이거는 염증 완화시키는. 왜냐면 아까 연골 손상이 됐을 때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염증 완화를 시키면 연골 손상을 덜하게 하고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기전으로 한 거지. 바로 타겟팅 해가지고 재생을 시키는 건 아니라서요. 증식이라는 건 재생인 것 같은데 PRP는 조금 연관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름마님께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음 방송도 언제이신가요? 해서 와, 첫 방인데 다음 방송. 다음 방송 뭐 좋습니다. 제 말이 빨라가지고 이거 아니요. 딕션이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아니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속속. 네. 신경 쓰지 말자님께서 퇴행성에도 이 어. PRP 효과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골과 전염, 퇴행성 전염이 지금 연골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증 완화를 시켜서 연골을 오래오래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나 이렇게 아버님이 그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 반치환술 하라 그래요. 그 금속 치환술 하라 그래요. 난 그게 하기 싫고 어머니도 지금 이게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최대한 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호, 네. 네. 자, 스태님이 김 원장님 발목을 접질렀을 때 근이완제를 주시던데 이게 또 무슨 작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오늘 주제랑 좀 관련이 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발목 글쎄 이게 발목까지 아니라 발목 근처에 이 하태부 쪽에 근육을 네. 경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아마 풀어주려고 아마 그 선생님이 주치 선생님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되긴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무릎 주사가 많이 아픕니까? 무릎 연골이 50% 닳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무릎 통증 일상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아보고 싶긴 한데 아픈지 궁금하고요. 한 몇 번 정도 맞아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뭐 연골이 50% 달았다는 거는 이거는 한 3단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해도 3단계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중개관절은 3단계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2단계, 3단계 정도. 뭐 무릎 연골 주사, 아까 그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무릎 연골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PRP 다 적용이 됩니다. 예. 이게 아까 확실히 표로 보니까 좀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예. 아픈지 궁금하면 몇 방 맞아. 그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본인이 어떤 직업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로딩을 갖고 있는지 다 달라서 사무직이시면은 좀 덜할 가능성이 높고,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덜할 가능성이 높고, 나이 드시는 분일수록 이게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근육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우리들의 블루스님, 선생님 요즘 한라산이 눈 다 녹았나요? 요즘 수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라산 눈 한라산? 조금 보일락 말락 하는 것 같은데 잘 네, 오늘은 조금 흐린데 예, 아직까지는 바다 수영이 춥지 않을까? 추울 것 같은데. 네, 예. 생각이 들어요. 따뜻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왜 예.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예. 갑자기 또 추워질까봐 꽃샘추위가. 네, 예. 이게 뭐 코트를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계속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간절기니까. 네. 예. 숙자님이 찐 제주도민 추천 횟집이 있나요? 회 맛있죠. 추천 횟집. 이름 말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우수미 횟집 좋아하거든요. 우수미? 우수미 횟집이라고 어디 저기 있어요? 연동에도 있고, 사실 이게 연동에도 있고 중문에도 있고 분점이. 오. 그 제주도민들은 이건 많이 알아요. 우수미 횟집. 우수미 횟집.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에도 있어요. 분점이. 분점이? 분점이 압구정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압구정에도 있겠어요. 그죠? 그니까요. 예. 어떤 우수미 게 횟집. 좀 맛있어요? 가성비 아니면 뭐 가성비도 코스가 잘 좋고 나온다? 코스도 잘 나오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저녁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 포장도 되거든요. 포장도 저렴해요. 근데 네. 신선한 그런 여러 가지 포장도 이제 5,000원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 좋은데요? 예, 좀 포장도 자주 해서 시켜 먹고 가서 포장 배달해서 아주 먹고 있습니다. 우수미 횟집 저도 가봐야겠어요. 예. 아니 그렇죠. 요즘 이제 릴스나 SNS에 많은 분들이 포장 횟집으로 예. 하나로마트나 예. 동물시장도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가성비 좋게. 가성 좋게. 자, 그리고 아까 주사표 와 이거 캡처 포인트네요 하시면서 캡처해 주셨고요. 예. 이수가 있습니까?인가요? 예. 있습니까? 아니, 같은 말입니다. 네, 슥슥커라님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많이 뛰면 무릎이 상한다고 해서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예, 마라톤 많이 뛰면 무릎 상할 수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아프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예, 이거 말씀드릴 게 되게 내용이 많지만. 예.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마라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전 단계로 본인이 10km를 뛰고 싶다. 처음에는 이제 5km, 10km, 15km, 20km 점점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 갖고 있는 본인의 연령대도 궁금하지만 연령이라든지 갖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근육 양을 잘 생각하면서, 왜냐면 환자분 체중이 예를 들어 70kg가 하면요, 쉽게 생각하면 한쪽당 35kg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절반이 한 17.5kg가 이쪽으로 쏠릴 거고 17.5kg가 이렇게 쏠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서 있을 때 그런 거고, 빨리 걷거나 뛰게 되면 한 3배 정도까지 올라가고, 뛰게 되면 한 5배 정도 이상까지도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중이 계속 얘가 못 버텨준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계속
뭐 문제가 되겠죠. 그렇네요. 특히 등산 같은 것도 좋은 거지만 또 계단 내려가는 것도 좋은 거지만 등산 같은 것도 좋은 거지만 특히 하단할 때 네. 스틱을 써준 게 좋고요. 또 내려갈 때 계단 특히 내려갈 때는 최대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쓰시는 게 좋다. 아하. 예, 그래서 계단 오르는 거 이렇게 계단 오를 때도 그때 그 하중이 무릎의 하중이 한 3배 정도 와, 맞네요. 예, 가해지고 내려갈 때 5배 정도 가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죠.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어르신들일수록. 자, 오랑방탄 독거비 TV님은 무릎 통증이 있고 운동을 즐겨합니다. 진료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긴 하겠지만 연골 쪽 손상이 있다고 진단은 물리치료만 받아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주사 치료 고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사가 가성비도 좋고 효과가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이때 일단 보시면 설명드리면 이거 히알루론 나트륨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건 네.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고.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DNA 주사. 아. DNA 주사예요. DNA 주사인데 아티풀 콘주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제니스 네. 플러스 이건 그건 좀 비용이 좀 나가요. 근데 이거 먼저 맞아 보시고 괜찮은지 한번 단계별로 그다음에 2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PRP가 주제여서 또 직접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좀 가까이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보시면 지금 이게 실제로 그 환자를 성함을 기록하고. 예, 환자를 했던 분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무거운 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를 뽑으면, 네. 이제 피를 뽑으면 적혈구가 가장 무겁죠. 이제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으면 아까 설명드릴 건데 피를 뽑고 이제 원심분리를 시킵니다. 원심분리를 시키면은 이제 가장 무거운 게 적혈구예요. 적혈구고 가장 가벼운 게 혈장. 그리고 가장 가운데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버피코트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백혈구랑 이제 혈소판이 같이 있어요. 특히 우리 생각하는 이제 혈소판, 우리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혈소판 안에 자가 재생 인자들이라든지 성장 인자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걸 쏙 뽑고 여기에 재배치 시키는 거죠. 농축이 돼서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농축이 더 잘 된다. 그래서 이게 안에서 이런 그 재생 인자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염증 완화 효과가 꽤 좋더라라고 해서 요즘에 신의료기술로 넘어간 겁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가야 할 PPT 길이 많고 예. 질문도 이제 꽤 많아요. 아이고, 긴 질문이 너무 많네. 질문을 예. 먼저 할까요? 아니면 PPT? PPT 먼저 하시죠. PPT 먼저 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PRP를 유명하게 했던 이런 그 스포츠 스타들이에요. 이제 그 하인스 워드라고 이제 그 미식축구로 유명하죠. 혼혈인데 어머가 우리 그 이제 한국인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2006년인가 그때 이제 그 슈퍼볼 결승전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의사는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PRP를 맞고 결승전에서 우승하고 MVP까지 거머졌다는 이제 일화는 유명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이분도 무릎 인대 두 분 다 무릎 인대예요. 이거는 무릎 인대인데 이제 그래서 많이 부상해서 회복했다. 오타니 쇼헤이는 유명하잖아요. 팔꿈치 외상감염 했을 때 2018년인가 한번 시술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2탄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아니 2탄은 좀 하여튼 그래서 팔꿈치 그래도 타이거즈 유명하잖아요. 이분은 골프 엘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를 뽑고요. 자가혈을 뽑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원심 분리를 한 3,700rpm에서 3번 정도 돌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이 혈소판에서 여기 버피코트에서 뽑아내서 이제 그 관절강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간 이수가 보시면 안에 뭐 들어간 이수가 이제 아시겠죠? 뭐 들어간 이수가 뭐 들어간 이수가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거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술 이런 여러 가지 혈소판 안에 한 400개 정도의 좋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력한 주요 인자들이에요. 여기 되게 세포 증식, 줄기세포 뭐 되게 좋은 이런 인자들이 많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힘줄이나 인대 쪽에서는 재생도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관절 강을 워낙 넓다 보니까 타겟팅해서 재생을 시킬 수는 없고 대신 이제 염증 반응들을 좀 낮춰주는 좋은 기능을 한다. 보시면 이제 정상인 혈소판 수는 한 15만에서 35만 정도 해요. 1 마이크로리터당. 근데 원심 분리하면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농축이 됩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안에 생리학적 양 이상의 성장인자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고 면역 매개 물질들이 같이 있어서 손상부에 방출이 되면서 자연 치유 과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PRP는 특히 관절강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염증 완화시킨다. 염증 완화. 완화. 그래서 자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라고 네카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보시면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도 이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의 기존 치료, 경부약물 복용,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를 히알루론 나트륨을 했을 때도 반응하지 않는 중기관절염이 적응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고 유효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에서 작년 12월에 고시가 됐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있었어요. 이게 PRP는 아까 그 하인스 워드 얘기를 했지만 2006년에도 지금 PRP 맞았단 말이에요. 그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좀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규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9년 11월에 비급여로 처음에는 이제 그 팔꿈치에 이제 상과염해실터에서 엘보 있죠. 그래서 이제 돼 있었는데 좀 몇 년 지나서 이게 또 선별급여로 평생에 2번밖에 못 맞는 걸로 바뀌었어요. 6개월 간격으로. 이게 좀 좋은 주사 성분 좋은 기술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다른 과에서 쓰여요. 안구 이제 난치성 안구 표면 질환자들 한테도 쓴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시험관 나게 하는 그 사람들 있죠. 네네네. 산부인과적으로 써요. 이게 보통 자궁 내막이 그 한 평균 한 8에서 9mm 정도 돼요. 네. 이제 시험관 나게 다 이게 생착이 잘 되려면 자궁 내막이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되는데 그럴 때 PRP의 그런 증식 이쪽에 이거는 증식 치료가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자궁 내막 이게 보시면 적응증이 7mm 미만의 얇은 자궁 내막이 환자였을 때 이걸 좀 내막을 좀 두껍게 증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생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산부인과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에서는 22년 9월에 수술 중에만 이건 허가가 돼요. 재생을 시켜주기 위해서 회전근개 파열에 있는 분에 대해 쓰이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관절강 안에 무릎 골관절염 주사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염증 완화 효과가 꽤 좋다. 염증 완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표 설명드리면 이게 보면 비맥이랑 하나 말씀드리면 비맥은 꽤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 PRP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뭐 몇백에서 몇천까지 가기도 하더라고요. 비맥이 이게 뭐 500에서 한 2,600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비급여로. 근데 이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실손에서는 문제가 되고 반려 중이고 그래서 근데 논문이 여러 개 중에서 PRP랑 비맥이 효과 면에서 비슷하더라라는 논문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PRP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가성비 면에서 좋죠. 그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무릎 건강 영해법서 이렇게 해법서 영해법서? 예, 예방 및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단이나 언덕길 조심하세요. 그치.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이렇게 앞바다리도 많이 앞바다리 하고. 특히 바닥에서 바닥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은 이렇게 그 관절염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아시안처럼 막 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자에 앉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검질 매는 자세 있죠. 네. 검질 알 건가 모르겠네. 그 밭에서 이렇게. 그 야구 포수 자세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네, 야구 네. 포수 자세 그런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엉덩이로 좀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화나 당화를 신는 게 좋고 굽 높은 신발을 신으면 그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스트레치. 체중 감량.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1kg당 3kg가 완화가 된다. 네. 근육 운동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데요. 매년 만 23세부터 1%씩 계속 근육이 빠져요. 사람은 노화를 막을 수 없어요. 40대부터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져서 1.5%씩 근육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 옛날에는 이거 했는데 나 요즘 못 하잖아. 이거 네. 나 한 거 없는데 왜 이러지? 근육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근육 운동 해줘야 돼. 그 로딩을 경들려면 근육 운동 필수고요. 또 스트레칭 해줘서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 경직되면 잘 다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화가 되면서 근 감소가 되면서 그러면 재료가 들어가야죠. 예, 영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 가장 중요하고 젊은 사람은 1kg당 1kg당 1g에 하루에 1g의 이제 그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노인분들은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필요한 요구량이 높아요. 그래서 1.2에서 1.5g 예, 단백질 섭취 잘 하셔야 된다. 네. 계란 흰자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거, 콩, 두부, 살코기 아시죠? 그래서 자, 이 근육 강화 운동, 신장 운동 다 알고 있죠? 발꿈치 들어 올리기 뭐 이런 운동들 하셔야 됩니다. 그 간단한 기본 권장인데 너무 다양해서 제가 많죠. 설명하면 너무 많죠. 쪼그랗게 뭐 스쿼트 변형 동작 이런 것들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됐죠? 지금 1분 남았나? 네, 네. 어떡하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이제 보시면 무릎 주사 치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관절 강에서 넣는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연골 주사들 이런 거 설명했던 거. 연골을 재생할 수 없지만 타겟팅해서 재생할 수 없지만 연골 손상 진행을 늦춰줄 수 있다. 늦출 수 네, 있다. 늦출 수 있다. 이게 염증 완화에 이 감소가 중요하다. 네. 네, 오래오래 써야죠. 그리고 대신 인대나 힘줄 여기는
프룰로나 특히 PRP 가 외국에서는 허가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바이오콜라겐 아까 리젠시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생 효과는 있다. 재생 효과가 재생 있다. 있다. 그리고 각 단계별 아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전문의와 심층적으로 상의하시고 걱정되시면 참지 말고 가셔라.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통과된 PRP도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질병 다 그렇잖아요. 조기 진단, 예방도 중요하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마지막 폭삭 속았수다. 아니 오늘 원장님이 제일 네. 폭삭 속았수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좀 말이 더 빠르고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금방 너무 이렇게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아니 원장님께서 오늘 첫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자료도 보내주시고 네네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정말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잠이 다 깬다, 잠이 다 최고다, 덩달아 텐션이 좋다, 좋은 방송 감사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카페인 원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비욘디에서 텐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이고. 우리 비욘디 텐션상을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라이브의 처음 오전 10시 아침 방송에 저희가 너무나 적합한 인재를 찾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텐션으로 여러분들께 건강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매달 두 번째 주 수요일 10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김광정 정형외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번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